더 발생과 미발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30일간의 영문법 원리 강의로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 비밀 코드입니다. 자, 여러분 발생과 미발생이라는 용어를 들어봤나요? 발생과 미발생은 문법적 용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법적 용어로서의 발생과 미발생을 들어본 분은 없을 거다. 본 강의에서 발생과 미발생은 굉장히 중요하죠. 발생과 미발생은 영어의 생성 원리다.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잖아. 우리말과 느낌도 다른, 그죠? 환경이 다른, 역사적 배경이 다른 언어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이해할 때는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어를 우리말과 같은 언어로서 느낌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영어를 이해할 때는 보통 우리말을 통해서, 우리말로 해석을 통해서 영어를 이해하기 보통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을 공부하는 게 돼버리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는 거. 영어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 그 언어를 우리말과 같은 언어로서 이해하자라는 거. 그게 바로 발생과 미발생이다. 발생과 미발생은 영어의 생성 원리죠. 그래서 발생과 미발생을 이해하면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영어를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지. 문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해석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영어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게 바로 발생과 미발생의 원리다. 영법 생성 원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 강의 30일간의 영법 원리 강의록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30일 동안 정확하게는 32개의 강의를 또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발생과 미발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이 영문법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발생과 미발생의 용어는 찾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발생과 미발생은 영문법 용어가 아니니까. 자, 발생과 미발생은 본 강의 처음부터 끝을 관통하는 영어의 생성 원리죠. 자, 오늘은 본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발생과 미발생 개념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부정사라는 거 알고 있죠? 원형 부정사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것은 문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영어 기본 상식이죠. 영문법 기본 상식이다. 자, 이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갑시다. 자,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를 떠올릴 거다. 왜냐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경우에 이 동사에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온다면 이 목적격 보호 자리는 원형부정사가 온다. to 없는 원형부정사가 온다. 이것은 영어의 기본 상식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원형부정사 공부할 때,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공부할 때 이런 질문 해본 적 있나요? 왜 to 부정사는 오지 못할까? 그죠? 그냥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오면 목적격 보호 자리는 to 없는 원형부정사가 온다. 이렇게 규칙으로 배웠기 때문에 왜 to 부정사는 오지 못할까? 이런 질문은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을 거다. 자, 여러분들이 문법학자의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들이 문법학자라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단순히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특별하니까 이 경우는 다른 거와 구별하기 위해서 to 없는 원형부정사를 쓰자. 이렇게 단순히 규칙으로 정하지는 않았을 거다. 나름의 원리가 있고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것이 바로 원리라는 거죠. 그 원리를 알면 왜 to 부정사가 오지 못하는지, 왜 원형부정사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거다. 오늘은 바로 이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오는 경우에 to 없는 원형부정사가 쓰이는 그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발생과 미발생의 원리를, 개념 원리를 한번 도출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는 이후에 별도로 다시 상세히 서술을 하고요. 오늘은 준사역동사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봅시다. 준사역동사. 자, 준사역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help죠, help.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분들 있을 거고요. 모르는 분도 계실 거다. 자, 준사역동사 help가 오는 경우는 이 보호 자리는
투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투 없는 원형 부정사가 올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고. 자, 그렇다면 투 부정사가 와도 좋고 원형 부정사가 와도 좋다. 그렇다면 둘 다 맞는 거라면 두 문장의 의미의 차이는 없을까? 이런 것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얘기지. 그냥 선생님들이 정리해주는 대로 두 가지 다 올 수 있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두 문장의 의미의 차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그게 바로 발생과 미발생을 접근하는 기본 원리다. 자, I helped my mother to get on a taxi. 나는 내 어머니가 택시 타는 것을 도와드렸다. I helped my mother get on a taxi. 나는 내 어머니가 택시 타는 것을 도와드렸다. 우리말로 하면 두 문장의 의미의 차이는 없다. 물론 영어로 봐도, 그죠? 영어 그 자체로도 큰 의미의 차이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런데 두 문장을 보게 되면 to의 차이가 있죠. 두 문장은 이 to가 있고 없음의 차이다. 즉 여기는 to 부정사가 왔고 여기에는 원형 부정사가 왔다. 이 차이. 자, 우리말로 번역해도 의미는 비슷하고요. 영어로 이해해도 그 느낌의 차이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비슷하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문장은 둘 다 맞는 거고요. 그냥 사용될 수 있는 언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검증해 보자고. 만일 이 두 문장이 똑같다면 이 뒤에 이어서 똑같은 문장을 한번 써보자고. 두 문장의 의미가 같다면 둘 다 똑같은 문장이 뒤에 이어져도 역시 그 의미는 둘 다 맞아야 정상이다. 만일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리다라고 한다면, 그죠? 이 문장 자체로는 둘 다 맞는 문장인데 똑같은 문장이 이어졌을 때 맞고 틀리고 이렇게 나뉘어진다면 이 두 문장 속에는 뭔가 그 맞고 틀리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다. 뭔가 비밀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지. 그거를 한번 도출해보자는 얘기야. 한번 똑같은 예문을 한번 써보자고요. 자, 두 개의 똑같은 문장이 이어졌다. 그죠? But she didn't get on the taxi. But she didn't get on the taxi. 두 개의 똑같은 문장이 이어졌을 때 과연 이 문장은 역시 옳은 걸까 아니면 틀리게 되는 걸까? 이 앞에 나온 이 두 문장은 의미가 비슷하고요. 둘 다 맞는 문장이잖아. 그렇다면 똑같은 문장이 이어졌을 때 이 문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의미가 맞는 걸까? 보자고요. 자, 결론적으로 봅시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문장은 맞고요. 이 문장은 틀려요. 자, 이게 답이라면, 그렇다면, 그죠? 이 두 문장이 뜻이 같은데 똑같은 문장이 이어졌으면 둘 다 맞아야 정상인데 이거는 틀리다고, 이거는 맞고. 그렇다면 이 1번과 2번 문장의 의미의 차이는 숨어 있는 거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그것을 한번 여기서 느껴보자는 얘기야. 원어민처럼. 자, 두 문장의 차이는 투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투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죠? 이 투의 비밀이 있는 거지. 왜? 두 문장의 차이는 투니까. 자, 투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투. 자, 투라는 게 뭘까요? 투는 전치사 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사 투가 있지. 전치사 투 다음에는 명사가 오게 되고, 부정사 투 다음에는 동사가 오게 되지. 그런데 이 투라는 형태는 똑같다. 형태가 똑같으면 그 의미도 비슷하다라는 거. 자, 전치사 투와 부정사 투의 그 의미를 한번 원리적으로 풀어보자고. 왜냐하면 그 투의 비밀이 있는 거니까. 자, 가벼운 문장 I went to school 해봅시다. 자, 이 경우에 to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마 뭐 to의 뜻이 뭐야 그러면 나는 학교에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뭐에 뭐뭐로 뭐 이런 정도로 to의 뜻을 우리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것은 번역이고요. 이것은 암기고요. 이러한 식으로 암기식으로 하지 말고 to의 근본적인 의미를 한번 판단해 보자고. 자, 볼까요? I하고 school 사이에 to가 있는 거잖아. 자, 이 to는 어떤 의미? 볼까요? I와 school 사이에 거리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지? 나는 학교에 간 거니까 나와 학교 사이에는
공간적 거리가 존재할 거다. 공간적 거리. 그리고 나는 학교라는 목적지를 향한 거지. 그러니까 나와 학교 사이에는 학교를 목적지로 하는 방향이 존재할 거다. 즉 거리와 방향이 존재한다는 얘기.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화살표지, 화살표.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 투는 화살표야. 방향성이 있는 공간적 거리.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I want to go to school 해봅시다. 나는 학교에 가기를 원한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 자, 이 경우도 보면 I하고 to가 있고요. go가 있는 거지. go to school 했을 때 go. 그죠? I와 go라는 이 동사 사이에 to가 있는 거다. 어떤 의미일까? 일단 I와 go 사이에는 시간적 거리가 존재한다. 즉 I는 학교에 가기를 원한 거지. 그죠? 아직 학교에 간 것은 아니잖아. 이 go라는 동작이 아직 발생된 것이 아니다. 즉 I가 go라는 동작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to가 의미하는 시간적 거리를 지나야 되지. 그리고 I와 go 사이에는 방향이 존재하죠. 즉 행위자인 나는 go라는 동작을 실행하려고 go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시간적 거리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다고. 즉 전치사 투는 시간적 거리, 공간적 거리, 부정사 투는 시간적 거리, 그리고 그 투 다음에 나오는 명사나 동사가 목적지가 돼서 그쪽으로 향하는 방향, 이게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치사 투나 부정사 투는 의미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I went to school 했을 때 이거를 뭐 학교에 갔다, I went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갔다, 뭐뭐에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보면 나는 학교를 목적지로 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이해한 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되는 거지. 꼭 뭐뭐에 뭐뭐로 이렇게 암기식으로 해서 단어 암기를 해서 번역할 것은 아니다. 자, 여하간에 일단 to go를 봅시다. to go. 자, 이 to go는 현재, 그죠? want가 의미하는 이 시제, 시간이 의미하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 to go는 미발생 동작이죠. 그죠? 아직 발생된 동작이 아니잖아. 아직 go라는 동작이 실행된 게 아니잖아. 그래서 to와 go를 하나로 묶어서 봤을 때 이것은 미발생을 의미하는 어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go는 미발생 동작을 의미하는 부정사예요. 이것을 부정사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그거의 이름은 부정사야. 그런데 이 부정사가 의미하는 근본적 의미는 바로 뭐야? 미발생이야. to가 의미하는 시간적 거리를 지나야 이 go라는 동작이 비로소 발생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to go는 미발생 동작, 이렇게 보면 되지. 자, 이 원리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I helped. 나는 도와주었습니다. I와 help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죠. I와 help라는 동작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그러니까 I가 help라는 동작을 실행해서 발생시켰다. 이런 의미지. 이거 발생. 자, 내 어머니가 택시 타는 것을 도와드린 거죠. 자, 그런데 내 어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안 탔어요? 내가 help드한 과거 시점, 이 과거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to geton이라는 동작은 미발생이다. 아직 발생된 동작이 아니야. 왜냐하면 to가 의미하는 시간적 거리를 지나야 비로소 발생되는 동작이니까. 여기서는 2번은 I helped, 나는 도와드렸습니다. 발생. 도와드린 동작이 발생했는데 내 어머니를 도와드렸잖아요. 내 어머니가 택시 타는 것을 도와드렸잖아. 그런데 my mother와 get 사이에는 to가 없네. 그럼 이거 뭐야? 발생. 그죠? 행위자와 이 동작 사이에는 그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잖아. 이 to를 장애물로 본다면. 그죠? I helped 도와드린 거 발생했고요. 내 어머니가 택시 탄 거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I helped my mother get on a taxi, 이 문장 속에는 내가 도와드린 동작과 그 다음에 어머니가 택시를 탄 동작이 동시 발생적으로 일어난 거다. 내가 도와드렸고 그래서 어머니는 택시를 타신 거죠. 택시 문을 열고
택시에 가서 앉으신 거예요. 택시 그 좌석에. 자, 여기는 내가 도와드린 것은 발생했는데 그 도와드린 시점에서 어머니는 택시를 타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즉 내가 택시를 타도록 탈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라는 얘기만 있을 뿐이지 어머니가 택시 탔다는 얘기는 없다. 그러니까 1번과 2번 문장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언어에서 상황에 따라 사용할 때 그 의미의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지만 뒤에 이어지는 전체적인 상황이 존재하면 그 의미는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야.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오류가 뭔지 알아요? 잘못된 게 그 문자 하나만 가지고 분석하거든. 언어적 상황이 없이 언어적 상황이 존재하는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적 상황을 배제한 채 한 문장만 가지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 문장에서 나오는 의미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언어적 상황을 만들어 봐봐.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 문장은 맞고 이 문장은 틀리게 돼요. 왜 틀려? 2번은 분명히 어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그죠? 그런데 그 뒤 이어서 그런데 어머니는 택시를 타지 않았다. 완전히 그저 논리적 모순이죠. 분명히 I helped my mother get on a taxi 속에는 어머니가 택시를 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뒤 이어서 이렇게 택시를 타지 않았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 1번은 어머니가 택시를 탄 것은 아니죠.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택시를 탈까 말까 망설이다가 완강하게 나 택시 안 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 이어서 근데 어머니는 결국은 택시 타지 않았다. 이런 말이 와도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언어적 상황이 주어지니까 1번과 2번의 그 문장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더라. 의미의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가지고 그 문장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발생과 미발생은 영어를 암기식으로 여러분에게 외우라고 노트 필기해드리는 그런 강의가 아니다. 그때 그 문장을 통해서 발생과 미발생의 관점에서 그 영어를 언어로서 우리말과 같은 언어로서 느낌으로 이해하자는 거지. 그 느낌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영문법이라고. 단순히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는 특별하니까 특별해서 투부정사를 안 쓰고 투부정사와 구별시키기 위해서 원형부정사를 쓴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는 이것은 영어를 언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그 수학이나 이런 것처럼 공식화된 그런 관점에서 정리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원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지. 여러분에게 다음에 이어지는 강의부터는 뭡니까? 그 발생과 미발생이라는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영어를 느낌까지도 이해시킬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할 거다. 일반 문법과 문법 강의와 다른 점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다. 딱딱 정리해주고 노트 필기해주고 이런 거에 익숙한 분들은 이런 강의가 익숙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점차 들어가면서 영어가 점점점 쉬워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 처음에는 발생과 미발생이 뭘까? 이런 건가? 하다가 점점 발생과 미발생이 전반적으로, 그죠? 영어 전체적으로 모든 거에 다 원리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영어가 점점 쉬워지고요. 문법과 문법 간의 거리가 없어지고요. 동명사와 동형용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재분사 이런 거와 딱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런 거는 여기서 발생과 미발생은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면서 결국은 하나의 문법으로 정리가 돼가는 것을 느끼게 될 거다. 그게 발생과 미발생이 추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발생과 미발생 강의를 다 듣고 나면 노트 필기한 것이 없고요. 여러분의 그 영어가 언어로서 여러분 몸속에 체득이 돼서 녹아있을 거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발생과 미발생이다. 그래서 꾸준히 하나하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발생과 미발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